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이에 따라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금 접수가 이뤄지고 있죠.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신청의 방법과 지원금에 대한 여러 의문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로 변호사입니다. 네,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금도 포항 여러 거점에서 지진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죠? 네, 포항시청 흥해, 양덕 이렇게 거점에서 지진 피해 신청 접수 받고 있고요. 네. 작년 9월부터 현장 접수 받기 시작해서 이제 언제든지 접수처에 가셔서 보상 신청하면 되고 네. 또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음, 포항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문자 본인 인증하면 온라인 또 모바일로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포항 시민이라면 2017년 포항 지진 때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하지만 이 피해라는 게 뭐 재산적인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 피해라든지 또 몸이 다치는 피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번 이 포항 지진 특별법에 따라 보상되는 피해의 범위는 어떤 거죠? 네, 일단 2017년 11월 15일이랑 2018년 2월 11일에도 지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두 지진, 경북 포항에서 발생했던 그 두 번의 지진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지원금 신청 대상이고요. 네. 손해의 내용은 크게 사망자, 상해자,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네. 상해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요양생활비, 또 장애 등급이 있다면 음. 장애지원금 이렇게도 보상받게 되고요. 네. 또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물건의 훼손에 대한 감가가치, 뭐 수리비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휴업하게 됐다면 휴업 음. 기간에 대한 고정 비용이나 임시 주거 비용이 그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쉽게 알고 싶은데요. 네. 만약에 내가 지진 당시에 떨어진 물건으로 인해 어딘가를 다쳤다. 아니면 넘어져서 다쳤다. 이럴 네. 경우에는 뭐 어떤 서류를 내면 되고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신청서가 있어요. 지진 피해 신청서라든지, 뭐 네.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음.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다쳤다면 네.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진료비나 뭐 치료비 그런 영수증이 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약제비에 대한 영수증, 이런 것들 증빙 서류를 떼셔서 음. 청구하시면 되고, 네. 다만 이제 건강보험 부분은 제외되고 본인 부담 부분만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또 만약 다친 정도가 심해서 장애 등급까지 받을 정도였다. 음.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치료 기간에 대한 요양 생활비라든지 지원금도 나누어져서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신체상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포함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자료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지진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의학과에 다니면서 뭐 치료나 상담료, 약비 지출이 있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다친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뭐 영수증이나 그런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지원 청구를 하면 되고 음. 그냥 그때 지진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받는 위자료 개념은 아니고요. 네. 치료비에 대한 뭐 상담비에 대한 그런 영수증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좀 중요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재산상 손해 부분인데요. 네. 큰 손해가 아니더라도 뭐 살림 물건이 떨어져 깨진 뭐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다 가능하고요.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지진으로 사무실에 화분이나 액자가 깨지는 피해를 입었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다 보상 하실 수 있는 건데 네. 이때는 뭐 신청서랑 같이 뭐 당시에 물건이 깨졌던 것을 찍은 사진 네.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새로 물건을 샀으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나 뭐 그런 것 음. 같은 증빙 서류 가능하겠죠. 네. 뭐 만약에 가전 제품이 고장 났다, 가구가 깨졌다, 그래서 수리를 했다.
그랬다면은 뭐 수리비 영수증 당연히 내면 될 것 같고, 네. 혹은 뭐 가전제품이 그 당시 어떤 제품이었는지, 뭐 기종, 그다음에 몇 년 제품이었는지 그런 좀 가능한 자세하게 그런 네. 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써서 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수리비, 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물건이 훼손된 부분의 가치, 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한 자세히 자료를, 증빙 서류를 내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도 그 피해가 많았잖아요. 네네. 또 그렇죠. 지진 때문에 뭐 어디 집 수리를 했다. 네. 그러면 수리비 견적서, 뭐 영수증, 거기에 대해서 청구하시면 되고, 수리가 불가능해서 철거를 했다.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주택의 교환 가액, 시가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원 금액이 무제한은 아니에요. 네. 법률에 따르면 주택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주택의 수리할 수 있어서 수리비에 대한 경우는 6천만 원까지가 한도고, 기타 부속물이나 가대도구도 좀 그 피해 범위가 컸어도 네. 최대한 2천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한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지진으로 집을 철거하거나 좀 수리한 사례가 많을 텐데요. 네. 궁금한 게 이 지진 후에 집을 팔았다면 매도인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이 그 지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진 당시 소유자만 이번 음. 특별법에 의한 지원금을 신청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지진 이후에 건물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도인은 지진 피해에 대해 생긴 하자를 건물에 반영해서 매매가를 책정했다고 일단 보거든요. 네. 그리고 매수인도 이 부분을 감안하고 이 부분을 참작해서 매매가액을 정해서 건물 매수를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지진 당시 소유자만이 신청 가능하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전 소유자, 매매가 음. 이루어졌다면 이전 소유자만 되는 것이고, 네. 지금 특별법도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음. 조금 억울한 부분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매수를 해서 수리를 한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매수를 해서 수리를 한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도 이전에 매도인이 이제 매도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그러면 지진 상담할 때 좀 네.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일단 신청 기간은 이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8월 31일까지입니다. 음. 그리고 신청 접수처는요, 원래 5곳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포항시청, 그리고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네. 그리고 장량동 주민센터, 이렇게 3곳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그 지진 상담하다 보면은 궁금하신 부분들이, 신청 대상자는 일단 주민등록이랑은 무관해요. 네. 지진 당시에 주민등록 안 돼 있었어도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분이면 되고, 네. 또 지진 당시에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활동, 학업수행을 했던 자, 또 포항시에 동산 혹은 부동산을 소유했던 자면은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법인도 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피해를 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법인 등기부와 대표자 신분증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진 직후에 재난지원금이 그때 지급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네. 신청 가능하고, 뭐 배당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한도 제한이 있지만 네. 일단은 신청 가능하고, 그리고 2년 전에 내가 주민센터에 그때 피해 신고했었는데 이번에 안 해도 되지 않니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거랑은 전혀 무관해요. 별개이기 때문에 네. 이 특별법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별개이기 때문에 다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때 냈던 자료 뭐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셔서 다시 받아오셔서 내시더라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원칙은 피해를 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이민, 입원, 교도소 수용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해서 대리 신청도 가능은 하고요. 네. 그리고 피해 그 지원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상속인이 신청하면 되고, 음. 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유족 대표 1인을 선정해서 신청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아직은 지원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9월부터 접수받았지만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심의위원회 사실조사와 그 낸 자료와 신청서들을 다 감안해서 네. 이번 달 말에 처음으로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금이 나올지는 대략 이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제일 많이 내시는 자료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빙 자료에는 사실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지고 있는 것, 이제 증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한 많이 이제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그 과거 사진 안 찍어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신청서 쓰고 지금 현재 사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서 받는 거점에 가면 또 안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해서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곳에서 또 그 감정평가사 그리고 변호사의 전문가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미리 전화하셔서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